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지난 영상인 내 차 타고 제주도 가기 3탄 진도항 편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번에는 진도항과 가까운 완도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편하게 누워서 다녀왔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진도항과 완도항의 비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도항, 총 소요 시간과 비용은 영상 마지막에 올려놓을 거고요. 가격을 비교할 때 제 차는 국산 자동차 중 가장 큰 대형으로 분류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진짜로 시작합니다. 완도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47분이고요 지금 제주도를 또 갑니다. 한 5시간 정도가 소요될 텐데요, 완도항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완도항. 자, 그럼 갈 길이 바쁘니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이제 20분 정도 됐고요, 전라북도에 진입했습니다. 주유를 한번 했는데 기름값이 요즘에 후덜덜합니다. 정말. 그래도 제주도에 제 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편안하잖아요. 제가 운전하던 차라서 편안하고, 렌트 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또 렌트를 해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내 차가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자차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게 녹동항 편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자차가 편해서 계속 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여행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한 거, 일단은 편해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캠핑을 목적으로 이제 제주도를 갔었기 때문에 차에 한가득 실어가거든요. 비행기 수화물도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수화물 비용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완도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발하는 편은 제가 여태까지 앉아서 혹은 누워서 가는 그런 다인실이 아니라 침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완도 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동승자를 먼저 내려주러 왔습니다. 안 그러면 차를 선적할 때 선적하고 나서 한참을 걸어와야 돼요. 차량을 선적할 때 동승자와 같이 동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는 항상 먼저 여객터미널에 내려주고 운전자만 차를 선적하러 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동승자를 내려주고 제 3부두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걸어오는 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동승자 먼저 내려주고 차량 선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신분증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성원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바로 그냥 들어갈까요? 네. 여기서는 뭐 신분증이랑 그런 거 확인을 안 하네요. 보통은 차량 선적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던데. 그리고 지상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 들어올 때 네. 지상고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그건 그때 물 때마다 달라가지고 네. 낮아질 때 엄청 낮아지고. 낮은 네. 차량들은 한 보통 몇 cm까지 올라올까요? 차량 따라 다른데 네. 람보르기니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10cm에서 12, 3cm까지는 올라온다는 네, 얘기죠? 아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차량일 때 몇 cm까지 가능하냐,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와, 들으셨죠? 물때가 낮을 때는 람보르기니도 들어온대요. 자, 저는 이제 다시 여객터미널로 갈 거고요, 여객터미널에서 동승자를 만나서 배를 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타이어가 어떻게 묶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박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벌써 4번째잖아요. 일단은 별 걱정이 없어요. 잘 묶여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완도항 배가 진짜 크긴 큰가 봐요.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큰 화물트럭도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옆에 공간도 있어서 내릴 때 문콕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활짝 펴도 문콕할 일이 없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여객터미널로 가서 동승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은데 5분도 아니죠. 바로 여객터미널이 저기이기 때문에. 배도 엄청 큽니다. 배 이름은 블루펄이에요. 녹동항에 있는 아리온호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퀸메리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네요. 하여튼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한 대 더 있는데 실버클라우드라는 배가 한 대 더 있어요. 근데 그 배는 지금 정비 중이어서 10월달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여객터미널 입구인데, 차를 선적을 하고 걸어서 대략 한 1, 2분 정도네요. 5분도 안 걸리고 1, 2분 만에 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침실이 정말 아늑하고 좋습니다. 이불 있고 베개 있고 그리고 옷걸이도 있고요. 옆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 하나 있고 심지어 여기 바람 에어컨 같은 것도 들어오거든요. 프라이빗합니다. 굉장히. 너무 좋다. 침실 진짜 좋네요. 가격 보고 화났는데 맛은 있네. 세면장. 가까이 가지 마. 현재 시간 5시 59분이고요.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일행들을 모두 차에 타서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승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오는 거거든요. 다차를 가지고 4번째 오는 건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지 않냐. 휠은 단 한 번도 스크래치 난 적이 없고, 그리고 일반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4인 침실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4인 침실은 8인실인데 4분이 타 계셨어요. 그리고 4인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살짝 단점이라면 불이 너무 환하게 켜 있어요. 항상 저는 안대를 끼고 잠을 잤는데, 혹시라도 불빛에 조금이라도 예민하신 분들은 꼭 안대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 진도항이랑은 다르게 갑판에 나가서 바다도 보고 바닷바람도 이렇게 맞을 수 있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배 타는 3시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뭘 먹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뭐 30-40분을 쪽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잤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그런 피로도가 조금은 날아간 것 같고요. 진도항은 확실히 앉아서 2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6분이고요. 들어온 지 20분 만에 나가네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차량을 선적할 때 뒤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이 두 쪽인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아마 빨리빨리 빠지는 듯 합니다. 들어온 지 저는 20분 만에 빠지고, 현재 시간 6시 19분이고요.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한 5분 만에 나왔어요. 제 차 타고 제주도 왔던 편들 중에 이것까지 4편이죠. 이것까지 4편 중에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먹고 즐기고 바로 이제 또 서울로 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돌아가는 날 다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자!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는 제주도 일정을 마치고 제주도에서 완도항으로 먼저 갔다가 완도에서 운전을 하고 서울까지 올라갈 겁니다. 일단은 먼저 제7부두항으로 먼저 가야 돼요. 7부두항의 여객터미널에 동승자 먼저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6부두로 들어갈 겁니다. 동승자는 내려서 여객터미널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객터미널에 동승자 먼저 내려주는 게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배편은 저녁 7시 30분 배편이고 1시간 전에는 선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6시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 동승자를 내려주고 저는 6부두항으로 차량을 선적하러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전에 미리 왔습니다. 이제 저는 동승자를 내려주고 6부두항으로 차량을 선적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 배고요. 저는 1시간 반 전에 미리 차량 선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차가 들어가는데 꽤 막히네요. 오늘 일찍 왔기도 했는데 꽤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트렁크 검사는 왜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써있네요. 신분증 제시, 트렁크 개방, 동승자 하차, 보안 검색 중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보안 검색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완도 가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트렁크는 왜 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 여기가 부사증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네. 자연석이나 소나무 같은 분들은 도에 반출이 안 되거든요. 아, 저기 오른쪽 승용차주를 뒤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는 절차는 간단해요.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하고 숙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대로 차량 이동하시면 되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운전을 잘 못하는데 좀 힘들 것 같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일자로 가라 하면 일자로 가고, 핸들을 좀 꺾어라 하면 꺾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려주시니까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이라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시 50분이고요. 제 쪽 라인 차량들이 이제 슬슬 움직입니다. 자, 저는 이제 차량 선적을 하고 여객 터미널로 다시 이동을 해서 동승자를 만나서 거기서 배에 탑승을 할 겁니다. 낮은 차량들도 진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도에서 제주도로 올 때 물어봤었는데 물때만 잘 맞으면 대략 한 15cm 정도까지는 탑승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스크래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올 때도 그랬고 결박했던 제 차량 휠에는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녹동항, 목포항, 진도항, 그리고 완도항까지 합해서 총 4번이었는데요. 단 한 번도 차량 휠에 스크래치가 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내려서 다시 한 번 더 차량 휠이 어떻게 결박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승자를 만나러 여객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량 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박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4곳이 다 잘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진도항에 비해서는 배 자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남아서 차량 문을 활짝 열어도 문콕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량 문을 전체적으로 열었을 때도 충분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차량에 문콕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동승자를 만나러 여객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퍼로에서 차량 선적 그리고 국제 여객터미널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움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서 완도항으로 가는 배를 탈 때는 차량 선적을 하고 나면 서포 물류 바로 옆에 이렇게 셔틀버스가 서니까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제가 걸어오려고 했는데 무조건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고요. 셔틀버스가 1, 2분에 한 대씩 있거든요. 1, 2분마다 한 대씩 있으니까 꼭 셔틀버스를 타고 오세요. 자, 저는 들어가서 이제 동승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진도항에서 제주도 가는 영상을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이번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편도 이렇게 찍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도 도착해서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완도항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4분입니다. 출항이 조금 늦어졌는데 저녁 7시 40분에 출발을 했는데 저녁 10시 30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차량 내리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함께 탑승 가능하냐는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블루펄에는 펫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탑승 가능합니다. 3등실 다인실보다는 제가 타고 왔던 다인 침실을 추천드립니다. 캡슐 호텔처럼 프라이빗한 침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등실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차례 질문 받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이용했던 녹동항, 목포항, 진도항, 완도항까지 4차례의 여정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휠에 대한 스크래치가 없었습니다. 결박할 때도 튼튼하게 묶었다가 조심해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진도항과는 다르게 완도항은 문콕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옆에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문콕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굳이 진도항과 완도항을 비교하자면 진도항은 배가 블루펄에 비해서 배가 조금 작은 편이지만 쾌속선입니다. 그래서 휴자도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90분 안에 도착하는 게 맞고요. 완도항에서 출발하는 블루펄호는 진도항 산타모니카호에 비해서 배가 엄청 커요. 안에 편의시설도 있고 산타모니카호에 비해서 흔들림이 많이 적습니다. 제 차 타고 제주도 가기 편을 벌써 완도항까지 포함해서 4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항상 맞다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셔서 각자에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저녁 11시고요. 제 차량은 지금 4층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3층 차량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 4층 차량이 빠지는데 완도에서 제주도 갔을 때는 제 차량이 3층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빨리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결박했던 로프를 풀어주고 있고 이제 서서히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이고요. 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총 비용과 소요 시간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올려놓을 텐데요. 내 차 타고 제주도 가기 1, 2, 3편을 더보기란에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 11시 13분이고요. 대략 한 45분 만에 빠져나왔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차 타고 제주도 가기 4편, 완도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진도항 편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완도항 편을 또 한 번 더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올라갑시다.